프리한 강의, 저승세계 속성 과외. 지난해 겨울 극장을 아주 뜨겁게 달군 영화 신과 함께 이 영화가 엄청난 사랑을 받은 이유.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승세계를 완벽하게 구현해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의로운梦자 퀸 김정유. 지금부터 저 전 기자가 저승을 알고 나를 알면 죄를 피할 수 있다. 저승에서 벌받지 않는 법, 속성으로 짚어드립니다. 이런 건 알쓸신잡에도 안 나옵니다. 그래요? 잘 들으세요. 자, 먼저 영화 속의 저승세계는 불교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토대로 만들어집니다. 죽은 지 7일째 첫 번째 심판관인 도산지옥을 다스리는 진광대왕, 14일째는 확탕지옥의 초강대왕, 21일째는 한빙지옥의 송지대왕, 28일째는 범수지옥을 다스리는 오간대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35일째는 다섯 번째 심판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염라대왕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주목하셔야 할 건요. 염라대왕은 진짜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도 쉽게 행하는 죄를 심판한다고 합니다. 바로 입으로 짓는 죄입니다. 결론 지옥의 최종 판결을 시작한다. 아, 됐어. 엄마가 뭘 알아? 하면서 부모님께 짜증냈던 경험 있어요, 없어요? 아유, 그거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야 정말 없다고 말하고 싶다. 예. 뭐 똑같이는 안 말했지만 그래도 짜증 내봤죠. 저는 통화를 하면서 엄마가 뭘 알아로 시작을 하거든요. 엄마가 뭘 알아. 왜냐면 잔소리가 심해지면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근데 그게 또 죄라는 겁니까? 죄입니다. 큰 죄입니까? 그리고 죽은 지 1년째 풍도지옥을 다스리는 도시대왕을 만나게 됩니다. 도시대왕? 독독이 들으세요. 내가요? 왜요? 도시대왕이 두 분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네. 배우자를 두고도 다른 사람에게 눈독을 들인 적이 있는지를 심판받게 됩니다. 아유, 우리는 여기 해당이 안 돼요. 도시대왕조차도 우리를 짠하게 봐요. 저희는 가면 도시대왕이 야 니네 눈은 패스 이러나요? 패스. 아유, 누구라도 좀 만나라. 무슨 소리야 나도 가, 같이 가. 패스야. 허허. 그래. 무엄하도다. 도시대왕이 지금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떳떳합니까? 떳떳합니다. 예, 아직 뭐 아직이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아직 그럴 마음이 없다고요? 아직 뭐 아직은요?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예. 아니, 아직이라뇨. 결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결코라고 했어야죠. 야. 이놈! 신과 함께 떠나는 저승 투어 19, 12위 공개합니다. 환영합니다 고객님. 친절과 정성으로 모시는 은강 크루즈 투어입니다. 도대체 여기 어디예요? 아이 고객님. 이곳이 어디냐고. 여긴 죽은 자들만 올 수 있는 저승의 강이지. 자, 일명 저승행 필수 코스로 불리는 이곳. 바로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를 가르는 저승의 강입니다. 영화 신과 함께에서는 사람 얼굴에 인면허가 들끓었던 곳이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요, 이 저승에 5개의 강이 흐른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죽음을 맞은 자들은 저승의 뱃사공 카론의 배를 타고 비통의 강 아케론을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이 카론 씨가 뱃삭스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챙기기 때문에 노잣돈이 없는 망자들은 저승의 나루터에서 영원히 헤매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시신 위에 동전을 얹은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도 저승길에 노잣돈이 필요한 건 매한가지죠. 시신의 입속에 동전을 넣어두거나 죽은 이를 옮기는 상여 속에 돈을 꽂아두는 것이죠. 서로 문화는 다르지만 망자가 저승길을 편히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생긴 풍습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투철한 직업 정신을 가진 카론의 배를 타게 되면 시름의 강 코퀴토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살아생전 후회스러운 기억들이 모조리 되살아난다고 하는데요. 그때의 시름 때문에 결국 시름시름 앓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엔 물이 아닌 불이 흐르는 곳, 불길의 강 플레게톤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죽은 자의 영혼을 불로써 정화하고요. 정화된 영혼은 망각의 강 레테의 강물을 마시고 자신의 모든 과거를 잊는다고 합니다. 자, 도깨비 드라마에서 이 저승이가 망자에게 주었던 찬장 기억나시죠? 그 역할을 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품갈취에 강제 영혼 화형 그리고 수질이 의심스러운 강물까지 억지로 마시고 나면 바로 그 순간 이 영혼들은 드디어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신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낙원의 땅 엘리시온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되고요. 신의 노여움을 산 자들은 저승의 가장 밑바닥 무한지옥 타르타로스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동양, 서양 모두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후세계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대망의 라스트 리버, 증오의 강 스틱스. 저승을 무려 7바퀴 반이나 휘감고 있다는 이 증오의 강은요. 저승의 강 라인업 가운데 명실상부 저승구 핫플레이스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서 가장 신성시되는 맹세의 대상이기 때문이죠. 스틱스 강을 걸고 한 맹세는 그 누구라도 반드시 기필코 지켜야만 했습니다. 물론 신들의 왕인 제우스에게도 이 스틱스 강의 맹세는 얄짤없습니다. 올림포스의 왕이었지만 바람둥이로 유명한 제우스는 어느 날 아름다운 인간 여인 세밀라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우스의 애정 행각에는 늘 한 가지 법칙이 있었어요. 꼭 그의 아내 헤라 여신에게 들킨다는 거였죠. 이건 뭐 인간이나 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촉은 무시무시합니다. 도시대왕한테 제우스 데려가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예, 저는 떳떳합니다. 정말 기계적인 리액션이군요. 질투심에 불탄 헤라는 세밀라의 유모로 변신해 그녀에게 접근했는데요. 그 남자 제우스가 확실히요? 제우스 신이 아니면 네 엄마한테 머리카락 뽑히려고 그러냐? 하고 제우스의 정체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결국 인간으로 변신한 제우스에게 그녀는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제우스,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그 어떤 소원도 들어줄 수 있나요? 당신이 원한다면 그 어떤 것도 들어주지. 스틱스 강에 맹세하겠소. 제우스, 당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세요. 스틱스 강의 맹세를 깰 수 없었던 그는 그녀 앞에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 마는데요. 아시다시피 제우스는 천둥과 번개의 신. 그의 본 모습을 본 세밀라는 그 자리에서 새카만 재가 돼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제우스마저 깰 수 없었던 스틱스 강의 맹세. 여러분은 누구와 어떤 맹세를 하고 싶으십니까? 네, 신과 함께 떠나는 저승 투어 19, 10위 공개합니다. (2016년과 17년) 겨울을 강타한 TVN 드라마 도깨비. 도깨비와 도깨비의 신부만큼이나 사랑을 받았던 캐릭터가 바로 배우 이동욱 씨가 연기한 저승사자, 일명 저승입니다. 전생의 연인 유인나와의 애절한 사랑 연기로 드라마 팬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은 바 있죠. 멋있었어요. 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과연 웨쿡, 서양의 저승이는 어떤 모습일까? 검은색 후드가 달린 가운을 뒤집어 쓴 꽃미남이 아닌 해골의 모습으로 묘사되며 시그니처인 커다란 낫까지 든 이 저승이 그림 리퍼. 미주 유럽 쪽의 대표적인 저승사자인데 손에 들고 있는 커다란 낫을 휘두르며 이름 그대로 영혼을 수확해가는 불길한 존재입니다. 타로 카드, 데스 카드가 바로 저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림 리퍼가 이토록 살벌한 비주얼을 갖게 된 배경. 전 썰에 의하면요. 14세기 유럽에서 창궐했던 흑사병 있죠. 이때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마치 가을 수확철의 밀밭을 낫으로 베어 마구 걷어들이는 것 같다 하여 저승사자의 모습에 낫을 든 해골을 그려놓게 됐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또 다른 서양의 저승이 아일랜드에서 대표되는 죽음의 요정 벤시입니다. 벤시는 켈트족의 민담에 등장하는 초자연적인 존재인데요. 기원전 이 지역에 번성했던 켈트족의 장례식에는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는 일명 통곡하는 여자, 아일랜드어로 부연겐트, 즉 곡하는 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마다 늘 애절하게 슬피 우는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 통곡하는 여자의 요정의 이미지를 더해서 지금의 벤시가 만들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동양, 특히 중국에는요. 현세와 사후세계를 연결해주는 저승사자가 있는데 실제로 이 이승에서 언제든 만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유명해진 곳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던 도시 충칭에 가면요. 다녀가기만 해도 장수한다는 전설을 가진 중국 발음으로 꾸이청, 한자로 보면 귀신 귀자에 도시 성자를 쓰는 그야말로 귀신들의 성, 귀성입니다. 진짜 귀성이네. 이곳은요, 산 전체가 저승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상의 옥황상제부터 염라대왕, 동서, 지옥도까지 중국의 독특한 사후세계관이 이곳에 다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곳의 입구를 지키는 커다란 인물상이요, 바로 중국의 저승사자 백무상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저승사자가 관광객을 맞이해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살벌하죠? 그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뭔가 느낌이 되게 색다른데. 어서 누구야 와. 만날 수 있는데 어서 와. 귀성은 처음이지. 참고로 중국에는 2명의 저승사자가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백무상과 흑무상입니다. 백무상은 생전에 착한 일을 한 사람의 목숨을 걷어가지만 흑무상이 걷어가는 영혼은 생전에 주변에 해악을 끼치고 나쁜 행동을 한 사람들이라는데요. 중국의 전설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황천길을 가는데 가기 전에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하교를 지나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내하교가 바로 이 귀성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요. 내하교 좌우에는 금교와 은교. 금교는 재산을 상징하고 은교는 건강을 상징한다고 하니 꼭 귀성 방문하셔서 부와 건강을 기원하며 두 다리를 건너보시기 바랍니다. 신과 함께 떠나는 저승 투어 19 8위 공개합니다. 한! 저에겐 아직 3 기사가 남아 있습니다. 하하! 자, 2003년 6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병원 수술 도중 사망 선고를 받은 한 남자. 그런데 사망한 지 무려 30분이나 지난 뒤에도 다시 살아났다면 믿겨지십니까? 기적적으로 다시 깨어난 이 남자. 자, 미국의 가스펠 가수 토니 데이비스인데요. 자, 2003년 6월 30일 토니 데이비스는 아내를 데리러 가는 길에 묻지마 총격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한 남성은 그에게 무차별적으로 총을 쏴댔고요. 당황한 그는 괴한을 피해 있는 힘껏 도망쳤지만 그를 향한 총격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토니 데이비스가 폭력 조직의 가입 절차였던 무차별 총기 난사의 타겟으로 희생을 당한 겁니다. 어머, 자, 결국 그에게 날아든 수십 발의 총알 중 5발이 토니의 몸과 다리를 관통했고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망 선고를 받은 지 30분 만에 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 말도 안 돼. 정말 이 상황이 믿겨지십니까? 일단 뇌에 피가 안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몇 분 안에 막 뇌에 피가 안 가면 맞아요. 뇌가 죽는다 뭐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30분이나 지난 겁니다. 말이 안 되는데? 자, 기적적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토니 데이비스. 하지만 안타깝게도 총상을 입은 왼쪽 다리는 절단해야 했고요. 목소리까지 잃어서 말조차 하기 힘들 거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목숨만큼 소중했던 목소리와 또 다리까지 잃게 된 그는 절망에 빠졌는데요. 그 순간 그의 귓가에 들린 목소리. 그들을 진심으로 용서하라. 자, 마치 신의 계시와 같이 들린 음성. 결국 그들을 용서하기로 마음의 결단을 내렸는데, 아이고. 자, 바로 그때 토니는 자신의 왼쪽 다리에서 온기를 느꼈고요. 에? 회생 불가 판정을 받은 왼쪽 다리와 성대가 다음 날부터 재기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는 자신이 사망했던 동안에 하얀 구름 위에 누워서 거대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보았습니다. 라며 사후 세계를 경험한 것이라고 확신한다는데요. 그에게 일어난 기적은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신과 함께 떠나는 저승투어 19, 이번엔 7위로.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태국 시사켓에 사는 44살 사콘 사치와 씨.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2015년에 대만으로 어비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만에 간 지 2년이 지난 작년 5월 가족들은 경찰서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당신의 아들이 사망했습니다. 경찰들은 대만에서 무연고 시신이 발견됐는데 신원이 사콘으로 확인됐으니 인수해 가라는 것이었죠. 게다가 경찰이 밝힌 사인은 폐혈증, 감염으로 인해 전신에 염증이 퍼져 시신은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는 처참한 상태 그 자체였다는데요. 어쩔 수 없이 더 확인하지도 못한 채 사건의 시신을 고향으로 가져온 가족들. 그를 애도하며 장례식을 올리고 슬픔 속에 화장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12월 16일 누군가 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넌 죽었잖아! 그 남자의 정체 무려 화장까지 한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아이, 거짓말하지 마. 아니, 그 죽었다가 살아난 건 그래, 그렇지. 화장을 했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말이 안 돼. 자, 이 사건은요. 사실 알고 보면
정말 울지도 웃지도 못할 황당한 사건입니다. 대만에 간 사건은요. 일하던 중에 신분증을 도둑 맞았는데 아이씨. 그 신분증을 훔쳐간 남성이 사망한 겁니다. 그런데 사건의 신분증을 갖고 있으니 경찰은 더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고 처리를 해버린 거죠. 자, 어쩌다 보니 정말 인생을 두 번 살게 된 사건. 지난해 말 황당한 죽음, 인생 두 번 산 이야기로 많은 이슈가 됐던 사건인데요. 비록 웃픈 해프닝이었지만 사건의 가족들은 그가 살아 돌아와서 정말 기뻐했다고 합니다. 신과 함께 떠나는 저승 투어, 이번엔 6위를 보겠습니다. 최소 11번째 사는 여자. 그때는 뼈로 만든 도구를 썼어요. 전 2번 결혼해서 10명의 아이를 낳았죠. 그때는 엄청난 무게의 돌을 날랐어요. 그래요. 전 이집트 시대의 노예였다고요. 만약 이 시대를 초월한 전생의 기억들이 한 여자의 전생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종종 자신의 전생을 기억한다는 사람들이 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행정수도인 프리토리아에 사는 조이 버웨이 또한 자신의 전생을 기억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조이 버웨이가 3살이 되던 해 엄마, 전 옛날에 돌과 동물뼈로 만든 도구를 이용해서 생활했어요. 그리고 잠은 동굴에 잤어요. 어디에서도 배운 적도 누구도 알려준 적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딸. 그런데 더 황당한 건요. 딸아이가 전생이라고 말하는 이야기들이 날마다 시대와 인물이 달랐던 겁니다. 이렇게 딸 조이가 3살 때부터 5살 때까지 기억해낸 전생만 해도 무려 10가지. 되게 많다. 그중에 비교적 최근 전생, 1900년대에 살았던 전생까지 이야기합니다. 조이는 남아공의 한 정치인의 손녀로 태어났다고 이야기했고요. 당시에 10명의 아이를 낳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아이가 하는 얘기 지금 되게 디테일하네요.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해요, 지금. 네. 그래서 부모는 곧바로 이 일들을 확인해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뭐 같은 남아공이니까. 그렇지. 가볼 수 확인할 있잖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확인 결과 조이가 말했던 정치인은 남아공 건립 전 옛 트란스발 공화국의 대통령 폴 크루거였고요. 어머? 그리고 정치인 폴 크루거의 손녀 중에 10명의 자식을 낳은 여성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자녀 중에 90세를 넘긴 딸이 조이를 실제로 만나게 됩니다. 아, 이거 궁금하다. 그렇죠. 재밌는 게 엄마가 5살인데 딸은 90살인 거예요. 네. 이 둘은 정말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정말 가족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부분까지 조이가 이야기해서 모든 이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웬일이야. 그곳에 아빠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무려 천국에서 아빠를 만나고 돌아온 소년이 있었습니다. 오, 엄청난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8살 소년 랜든 휘틀리는 아빠 앤디, 엄마 줄리와 함께 교회에 다녀오는 길에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차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큰 사고에 아빠 앤디는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고요. 극적으로 구조된 랜드는 심각한 머리 외상으로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자,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혼수 상태에 빠진 지 14일 만에 랜든이 깨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깨어난 랜든은 엄마에게 이상한 말을 했는데요. 엄마, 아빠를 봤어요. 아빠가 천국에 있었어요. 우와! 랜든은 아빠의 죽음을 모르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엄마, 그런데 그곳에서 다른 2명의 아이들을 봤어요. 근데 제 형제 같았어요. 뭐야? 사실 엄마 줄리는 랜든을 낳기 전에 2번의 유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머. 2번도 맞춘 거네요. 랜든의 말에 따르면 모두가 한 장소에서 함께 있었고요. 단박의 형제인 걸 알 수 있었다고. 자, 현재 랜든은 성인이 되었는데요. 아직도 그날 그 당시의 경험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더욱더 사후세계의 존재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